중동 사태의 불똥틀, 생존 전략이 급해진 산업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유가 쪽이 움직였습니다. 급격한 움직임을 또 보여주기도 있는데 일단 중동 리스크에 관련한 뉴스도 계속 엎치락뒤치락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요? 일단 저도 이게 예측이 참 불가능한 구간까지 왔기에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의 나름의 어떤 개인적인 내피셜을 좀 설명을 드려보면 지금 트럼프가 개입을 할지 말지 굉장히 분위기를 조성을 하고 있죠. 그런데 분위기를 조성한 것만으로도 WTI 유가가 반응을 하고 있고 이란 내의 어떤 정유 가격에 굉장히 또 중대한 변화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게 그럼 무엇을 뜻하느냐? 이란 원유를 가장 많이 가져다 쓰는 나라가 어디냐 했었을 때 바로 중국이 떠오르죠. 그러면 지금 트럼프는 손도 안 대고 중동의 분쟁을 가지고 또다시 중동의 분쟁을 가지고 옵니다. 중동의 분쟁을 가지고 손을 안 대고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이다 보니 개입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개입할 것 같다는 지금 분위기만 계속 내보여도 중국에는 지금 계속 부담스러운 상황이 연출이 되다 보니 이런 쪽에 대한 관련주들의 시세가 굉장히 지금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저는 만약 보신다고 한다면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야기가 지금 나오곤 있으나 이게 확률적으로는 낮다곤 해요. 그런데 상대가 트럼프이기 때문에 예측을 하기 어렵다라는 점에서 보면 우선은 저는 이쪽을 좀 바라보시기보다 오히려 만약 사건이 벌어졌을 때 지수가 떨어지고 그동안에 우리가 믿었던 주도주가 밀린다. 저는 그 주도주를 조정시에 매수를 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은 선택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에 와서 한국석유, 흥구석유, 한일사료, 흥하해운, HMN, 대한해운 그러니까 전쟁이 조금 더 격화되었을 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을 샀을 때 만약 격화돼서 이들이 상승을 하면 다행일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게 빠르게 식어버린다면 이들은 다시 차후에 이런 중대한 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물려 계실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치에서는 기준이 있으셔서 밀렸을 때 어느 정도 밀렸을 때 손절을 하실 수 있는 분들에게는 좋은 단기 매매 분위기는 형성이 되어 있지만 그렇지 못한 굉장히 수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지금은 주도주의 혹시 모를 조정을 기다리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조심스러운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단기적인 주가 급등도 조금 부담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지정 확정 리스크가 아직은 완전히 해소된 게 아니기 때문에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도 영향을 좀 받아가는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집중을 해볼 수밖에 없는데 일단은 만약에 우리가 최악의 시나리오로 보고 있는 석유에 관한 공급난들이 심화될 경우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국 기업들의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러면 그에 따른 국내 반사이익 기업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지금 바라볼 만한 기업도 있을까요? 근데 일각에서는 당연히 이제 반사 수혜를 우리나라 기업들이 볼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골자는 이거예요. 이란에 대한 원유 수입이 제한이 되면 값싸게 사갔던 중국이 제값을 주고 사가야 되다 보니 그동안에 중국이 만들어냈던 가격 경쟁력이 없어진다.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와 같은 제3국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잘 고민을 해보면 이것도 직접적인 수혜를 받기가 저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중동 쪽에서 받고 있는 게 유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천연가스를 받습니다. 특히나 카타르를 통해서. 만약 중동 정세가 불안하면 유가 가격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천연가스의 가격도 올라가요. 그럼 천연가스의 가격이 올라가면 가장 더 부담스러운 나라가 어디냐 그랬을 때 우리나라거든요. 그렇기에 중국만 지금 부담스럽고 불안하고 안 좋은 게 아니라 중동의 리스크가 확대가 되면 우리나라에게도 저는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반사 수혜를 찾아본다? 이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물론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정유 혹은 정제마진 관련주들은 움직일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실제 수혜를 받기에는 구조상 굉장히 지금 어려울 수밖에 없다 생각이 들고 있고 오히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태를 대비해서 이란에게 받는 원유를 기존에 많이 비축해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축을 해둔다면 한 달이건 두 달이건 세 달이건 최소 반년 정도는 버틸 수 있는 체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LNG 같은 경우에는 원유하고는 조금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비축을 할 수 없이 인프라 산업이다라고 우리가 불리우는 그런 상황이라서 오히려 우리나라 기업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더 많아질 수 있음도 고려하셔야 된다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무조건 긍정적으로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국내 기업의 피해가 그렇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사실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가 너무 정유주에 좀 집중을 했잖아요. 이번 사태 때는. 그럼 이제 다른 섹터에는 좀 집중해볼 필요는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재건 얘기도 나오고 뭐 방산주 얘기도 나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서 뭔가 해결이 돼야 우리가 이제 주목하고 집중하고 선택이 될 만한 종목군들이 나올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지금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는 뭐냐면 호주무르 해협의 봉쇄. 그로 인해서 유가의 상승, 이게 경기 둔화와 경기 침체를 겪고 있을 법한 미국 증시에 그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면 우리나라 신흥국을 포함해서 통화 가치가 약한 쪽은 당연히 원화에 유출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것들이 이제 가장 두려운 상황이라 저는 이쪽에 대해서는 어떤 관련 수혜주를 지금 막 보시는 것은 좀 늦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가장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부분은 방산주가 여기서 또 한 번 격화가 되면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맞지만 오히려 이런 뉴스와 테마가 붙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는 게 더 어려워졌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 중동의 리스크가 없었다면 저는 방산주들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우상향할 수 있으니 조금은 더 진득하게 가져가 보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을 것 같아요. 하지만 최근 2거래일에서 3거래일 또 길게는 한 5거래일 동안 방산주들의 수급에 단기적인 시세를 노리고자 하시는 분들의 수급도 많이 들어왔을 거거든요. 불과 지난주 중동의 리스크가 없을 때는 이런 사람분들이 많았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좋은데 사고 싶은데 지금 사면 좀 너무 높은 가격에 사는 거 아닐까? 이런 불편함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중동 리스크가 터지니까 그래 지금은 방산이야. 방산하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야. 그러면서 이제 들어온 투기적인 매수에도 지금 저는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기에 오히려 이쪽에 대해서는 이제는 시세가 날 때 좀 비중을 줄이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방산주를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에 우리가 지금 이제 무턱대고 매수를 하기에는 밸류적인 부담감이 좀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실적도 뒷받침되고 있고 수주에 관한 추가 소식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주가상의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접근을 할 때는 보다 객관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에너지 가격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게요. 사실 이제 천연가스 가격 급등도 좀 무섭게 치솟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면서 천연가스의 호황에 또 주목을 해야 될 산업군은 없을까라는 이제 질문을 드린다면요. 저 본부장님. 일단 뭐 많은 기업들이 있겠지만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가장 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저는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해봤거든요. 근데 만약 미국이 이번 이 중동 전쟁에 개입하거나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된다면 수혜받고 피해를 받고 이걸 떠나서 시장에 한두 차례는 큰 충격이 먼저 올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정유주를 봐야 된다, 천연가스주를 봐야 된다. 이거는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지금 불과 며칠 전만 하더라도 시선이 어디로 가 있었죠? 코스피 3천 간다면서 3천을 넘어서 4천, 5천 간다면서 그래서 주식 비중이 확 늘어나 있던 시기예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리스크가 발생이 되었는데 여기서 해지를 한다라는 개념으로 천연가스 관련주들 혹은 인버스를 샀을 때 지금 늘어나 있는 주식 비중을 감당할 수는 저는 현실적으로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찾으시는 분들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에 쓸 자금조차 꼭 쥐고 계셨다가 만에 하나 안 좋은 방향성으로 일들이 좀 틀어져서 지수가 꺾이고 종목이 조정이 나오면 그 조정을 저는 확실하게 좀 이용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지난주 금요일 딱 하루 여러분들 시장 조정 나왔을 때 그 공포감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잘 가다가 하루 딱 쉬니까 많은 분들이 여기서 팔아야 되나? 이제 결국 못 가는 건가? 그런 생각 드셨을 것 같은데 그날 또 강했었던 쪽이 어디냐? 반도체 IT와 AI 소프트웨어였으면 저는 한 번 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 천연가스 관련주 혹은 정유화학 관련주, 정제마진 관련주 이쪽은 지금 투자의 타이밍은 다소 좀 지나지 않았는가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